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꿈꾸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꿈하루 F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독서 지도를 할 때 명심해야 할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재미있는 독서가 좋은 독서다. 두 번째, 독서 시간을 정해 매일 읽는다. 세 번째, 지식 독서를 강요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간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늦게 접할수록 좋다. 여섯 번째, 학습만 하는 금물이다. 일곱 번째, 천천히 많이 생각하며 읽을수록 똑똑해진다. 이렇게 7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7가지 내용이 모두 다 공감이 되고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먼저 1번, 재미있는 독서가 좋은 독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일단은 독서를 잘 안 하잖아요. 네, 아이들에게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어머님들이 파악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만약에 과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과학에 관련된 동화책도 한번 소개해 줘 보시고, 과학에 관련된 그런 소설책도 소개해 줘 보시고, 과학과 관련된 무언가를 찾아서 연결고리를 잘 찾아내야 아이가 독서를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동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동화에 관심이 많고, 요즘에는 우리도 조금 컸고 이제 학년도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일반 동화보다는 약간 동화를 재구성한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랜드 오브 스토리스 같은 그런 판타지 형식의 동화 뒷이야기나 동화를 약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쓴 그런 내용들을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Ever After High라는 또 다른 동화 기반의 소설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책에 푹 빠져 있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를 일단은 잘 파악을 하셔서 그 분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아이에게 이 책 저 책 다 이제 읽혀보시다 보면 분명히 자기랑 맞는 게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읽고 또 이제 점점 같은 분야의 다른 도서들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시면 아이가 독서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독서 시간을 정해서 매일 책을 읽는다.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정말 이제 눈에서 가시가 돋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책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습관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저녁 먹은 다음이나 이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엄마는 엄마 책을 읽고 아이는 아이 책을 읽어도 좋고, 아니면 아이가 원할 경우에는 아이의 책을 같이 읽는 것도 좋고, 다 같이 가족 모두가 책 읽는 시간을 정해서 독서를 하게 된다면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독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이어져 나가게 되면 그 시간에는 당연히 책을 읽는 시간이구나, 아이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었고 아이가 읽고 싶을 때마다 계속 책을 읽어줬고 저도 읽어주고 읽도록 하고 이렇게 지도를 했었는데, 아이가 조금 크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도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고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지금은 책 읽자 이렇게 하면 제가 설거지를 다 마친 후에 와서 잠깐 앉아서 아이들 책을 같이 보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아이들 책보다 제 책이 더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너희들은 너희 읽고 싶은 책 읽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 독서 지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지식 독서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한동안 아이가 너무 동화책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과학 동화도 읽혀보고 수학 동화도 읽혀보고 사회 동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서들을 읽혀봤는데 역시나 아이가 귀신같이 알고 그거를 좀 읽고 싶어 하지 않나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 굉장히 재밌게 풀어놓은 그런 것들을 읽혀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재미있게 읽은 책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책이 아이에게 뭔가 지식을 주는 그런 측면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흥미를 주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정도였지 그걸 통해서 배운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거나 그 내용을 암기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아이가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의 책을 읽혀도 좋지만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데 막 강요하면서도 이거 과학에 관련된 거 이거 읽어야 돼, 수학 이거 읽어야 돼,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간다. 이거는 제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도서관이나 서점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항목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책이 많이 있는 장소를 자주 접하게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 고르는 방법도 익히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점에 가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 있고요. 아이가 오늘 좀 책을 많이 안 읽었다 싶은 날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약간 예민해진 날이라고 할까요? 약간 예민할 때 쟤 진짜 책 오늘 하나도 안 읽었는데 너무 약간 스트레스 받는다, 책 좀 읽히고 싶다 할 때는 저는 그냥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막 달려가요. 그러면 아이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두세 권 정도는 읽고 오니까 만약에 아이가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앉혀놓고 읽어주기에도 부담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서점으로 달려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서점에서 어떻게든지 책을 읽고 오니까 그게 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점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곳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책을 고르는구나, 저렇게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구나, 표지도 구경하고, 그리고 작가도 많이 알게 되고, 아무튼 서점이나 도서관은 아이들과 함께 자주 방문하셔서 아이들에게 책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되도록 늦게 접할수록 좋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100% 저는 공감해요. 아이들 친구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들 다니고 그리고 게임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즐겨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거를 잘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게 없어서 책을 읽지만 이제 그런 거에 조금 자유로운 친구들은 굳이 자기가 책을 읽지 않더라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뭐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가 집에 왔을 때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도록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페이퍼로 돼 있는 책을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와 잘 규칙을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춰서 이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학습만 하는 금물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학습 만화만 읽는 친구들 한국에서도 많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저도. 근데 학습 만화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가 읽어나가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지식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도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읽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습 만화를 읽는 비율이 일반 책을 읽는 비율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에는 조금 엄마가 자제를 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학습 만화 같은 경우는 그림 위주의 글이기 때문에 만화책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더라고요. 물론 내용은 굉장히 유익하고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 큰 이야기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고 상식이 풍부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지만 이게 독서 활동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는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학습 만화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독서를 조금 즐기게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습 만화보다는 좀 짧은 글밥에 동화책이나 다른 글들을 읽히시는 게 훨씬 더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곱 번째, 천천히 많이 생각하며 읽을수록 똑똑해진다. 이 부분은 이제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읽으려고 해요. 재밌으니까 이제 재미 위주의 책을 읽으니까 빨리 그 다음 내용을 알고 싶기 때문에 막 빨리 읽기도 하고 뭐 읽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읽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크게 그거를 뭐라고 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느리게 읽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좀 아이에게 진지하게 이 책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좀 길게 읽혔으면 좋겠다, 오랜 시간 아이와 함께 공들여서 읽고 싶다 하는 책들은 저랑 같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글밥이 적은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주거나 하기에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요즘에 읽는 책들은 이제 글밥도 늘어나고 두께도 두꺼워지고 내용도 심오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짧은 부분만 같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랑 같이 읽는 활동들이 아이에게 책을 조금 느리게 읽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신다면 아이의 책을 엄마가 같이 읽어서 적은 분량이라도 그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읽는 그런 훈련들을 조금 해나간다면 아이가 독서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오늘 제가 아이에게 독서를 지도할 때 꼭 명심해야 할 7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책 많이 읽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